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권리를 갖다가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요, 권리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를 대표적인 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는 어떠한 게 있느냐? 권리의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권리는 어떠한 것으로 구별하느냐? 내용에 따른 구별이 있고 작용에 따른 구별이 있고 기타 기준에 의한 구별이 있습니다. 내용상 구별이에요. 이 내용에 따른 구별은요, 생활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돈과 관련된 것이냐, 돈과 관련되지 않은 자격에 관련된 것이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권리가 있고 돈과 무관하게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들이 있어요. 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돈, 그러면 품격이 떨어져 보여요. 품격이. 그래서 경제적 이익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권.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 재산권. 그 다음에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격. 자격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가 있어요. 자격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가족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원권. 그래서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은요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격만 있으면 공평하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공평하게 주는 거야. 공평하게, 평등하게. 자, 그래서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권은요 거래가 가능하겠죠. 돈 받고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은 양도성이 있다.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적 권리는 을에게 팔아버릴 수가 있고 을도 다시 병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재산권은 거래가 가능하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돌아다닐 수 있겠죠. 따라서 권리가 한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전속적 권리가 되는 거야. 비전속적 권리. 그래서 비전속적 권리, 요걸 갖다 우리는 재산권 그래요. 권리자 갑에게만 고정이 되고 을에게 넘겨줄 수 없고 병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걸 우리는 일신전속적 권리 그러죠. 일신전속적 권리와 달리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가치로 하기 때문에 거래해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비전속성을 갖는다. 비전속성. 그러면 이러한 재산권은 어떤 게 있느냐?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권. 이 물권은요 우리 시험법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의 개념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27쪽에 보게 되면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걸 갖다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이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야.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요 거기 도표해 보신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는 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힘이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1살짜리 아이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살짜리, 5살짜리, 그 다음에 20살짜리, 그 다음에 40대, 50대 다 가질 수 있겠죠? 여성이 가질 수도 있고 어르신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요, 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당사자가요, 힘이 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게 되면 우리 사회는요, 모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은 힘 센 사람만 갖고 있게 돼.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갖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데 힘센 사람이 집을 강제로 빼앗아 가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보호받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점유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걸 권리로서 그대로 보호받는 걸 갖다가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소지 상태를 권리로 보호하는 게 점유권입니다. 갑이 지금 집 갖고 있어. 집. 그러면 점유권이 있다란 얘기예요. 갑이 자동차 갖고 있어. 그러면 점유권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원인된 권리가 있어. 자, 점유의 기본, 근본이 되는 권리예요. 점유의 근본이 되는 권리. 그래서 기본 본자를 써가지고 본권이라고 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냐? 그래서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본권입니다. 본권에는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유권. 자, 소유권은요, 가장 완벽한 물건입니다. 가장 완벽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내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물건을 갖다가 빌려주고 돈 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꿔서 팔아버리거나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갖고 있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물건이란 말을 써요. 사용, 수익 다 하면 뭐요? 사용, 수익, 처분.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 하면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 가운데 일부를 못하게 되면 제한 물권이란 말을 써요. 제한 물권. 그러면 이 제한 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제한 물권은 다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 이걸 사용, 수익 물권 그러면 말이 길잖아요. 말이 길기 때문에 사자하고 숫자를 떼어버리는 거야. 사자하고 숫자를 갖다가 떼어버리고 용익물권 그러는 거예요.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사용수익.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매신청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경매신청 못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용익물권은요,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앞 글자만 따가지고 지지전 그러는 거예요. 지지전. 동네파전도 아니고 김치전도 아니고 해물파전도 아니고 이걸 따가 우리는 지지전이라고 하네요. 지지전. 지상권은 뭐냐?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 갖고 있어요. 토지. 갑은 토지가 있어. 근데 을은 토지가 없어. 토지가 없는데 토지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건물. 건물은 토지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비싼 나무, 수목. 그 다음에 고가도로, 교량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죠. 건물, 수목, 공작물.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물. 이러한 지상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을이 땅이 없을 때 건물, 수목, 공작물,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걸 갖다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권. 건물 만들고 싶어. 나무를 심고 싶어. 고가도로와 같은 거, 다리 교량과 같은 거, 이런 공작물을 갖다가 설치해서 소유하고 싶은데 땅이 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그 땅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를 빌려준 사람 있죠?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지상권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그러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을이라고 한 사람은요, 그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지상권자 그러는 거예요. 지상권자.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역권은요, 자기 소유 토지가 쓸모없는 땅에서 기능을 전혀 못해.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거야. 기능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황무지야. 황무지. 쓸모없는 땅이야.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접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토지 경작하려고 한다. 목축을 한다. 공장을 가동한다. 내가 그 토지에다 집 짓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땅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사장님 땅에서 물 좀 끌어갈게요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을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물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받는 거지. 그래서 자기 소유 토지가 기능이 없어서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거,
이걸 우리는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 자기 땅에 기능이 없어서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역권. 그러면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땅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땅을 요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역지. 역할 제공을 필요로 하는 땅, 기능 제공을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 그럼 여기 타인 소유 토지가 있잖아요. 남의 땅. 요걸 갖다 우리는 승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승역지. 역할 이어주는 땅이에요. 기능을 이어주는 땅.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전세 살겠습니다. 그 전세권이 아니에요.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돼. 전세권 설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이 계약을 따르는 전세권 설정 합의라고 부릅니다. 합의하고 계약은 같은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가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세가 되고요.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 그러면 당신 그 물건 왜 갖고 있습니까? 나는 지상권자로서 토지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역권자로서 그 토지 물 끌어가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세권자로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은요, 사용수익을 못해. 이건 처분만 하는 거야. 처분. 여기서 처분은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 자, 담보물권은요, 다시 3가지로 나옵니다. 3가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권. 자, 유치권, 저당권, 질권인데, 자, 이걸 우리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유저질이라고 합니다. 유저질.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채무자가 제날짜에 돈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마음 먹겠죠. 그래서 유저질 이렇게 하면 돼요. 유저질.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건 당사자가 약정할 필요가 없어요. 법정 담보물권. 세탁비 안 준다. 세탁비 줄 때까지 옷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건물 수리비 안 준다. 건물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집 지어줬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준다. 당연히 집에 대한 인도 거절권.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을 때 물건 자체의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하고 질권은요,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장님이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물건을 경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요, 원칙이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 설정받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권리 가운데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갖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요, 그 돈 갚지 못하면 당신의 동산을 경매하겠습니다. 동산 질권. 그 다음에 사장님이 돈을 갚지 못하면 특허권 경매에서 돈 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권 경매하겠습니다. 해서 기타 재산적 권리가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말고 기타 재산권을 담보 설정하는 걸 권리질권 그러는 거예요. 권리질권.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리 종류를 물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대로 보호받는 권리,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대로 보호받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보호받는 게, 그게 점유권이 되는 거야. 근데 점유권, 너 갖게 된 원인이 뭐야? 갖고 있는 원인이 뭐야? 그 원인을 정당화시켜준 기본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본권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제한물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겁니다. 나는 제한물권자로서 점유하는 겁니다. 나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돈 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못 주겠습니다. 그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는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토지 또는 건물을 경매할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나는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맡겨놓은 동산을 경매하겠습니다. 기타 권리를 경매하겠습니다. 이게 질권이 되는 거예요. 질권.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요. 가지고 있다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